오늘은 인류에 우주로 가야만 했던 우주견 라이카의 이야기입니다. 천문학 전공 수업에도 우주 역사 배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름인데요. 몸무게가 약 6kg 정도 되고 말티즈보다 약간 컸던 이 강아지가 우주 역사에 어떻게 한 획을 그었는지,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허용되는지 묻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알려주는 아빠.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강대국이 우주라는 최종 개척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보통 냉전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다 1957년 10월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로 먼저 아주 큰 한 방을 날리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경쟁국이었던 미국은 아주 무서웠다고 해요. 소련이 머리 위에서 우리를 낱낱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승기를 잡은 소련은 국가기념일에 맞춰 이번에는 생명체를 쏘아 올려라 라며 한 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마감 시한을 과학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기념일이 딱 한 달 후였대요. 과학자들은 이제 큰일 났죠. 다급하게 스푸트니크 2호를 준비하고 거기에 생명체를 태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우주에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낯선 우주 환경이 생명체의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심장이 뛰기는 할까?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무작정 태웠다가 실패한다면 비극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의 망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른 선발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동물들인 강아지, 고양이들이 그 대상이 되었죠. 아무래도 흔하니까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무작정 우주로 달려 생이별시킬 수는 없었고요. 과학자들은 유기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길거리에서 이미 견뎌낸 유기견들이야말로 우주선의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좁은 공간을 가장 잘 버텨낼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스크바 시내를 떠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던 유기견들이 연구소로 보내집니다. 그중 가장 사람을 잘 따르고 인내심이 많았던 유기견이 있었는데 본래 이름은 작은 곱슬이라는 뜻의 쿠드라푸카였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 쿠드라푸카를 소개했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 걸 알았는지 그 타이밍에 몇 번 짖었대요. 그래서 짖는 소리라는 뜻의 라이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수많은 유기견 후보들 중에 라이카가 세계 최초의 우주견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녀석이 유기견답지 않게 너무나 착하고 온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기견들은 보통 경계심이 많고 사람을 전혀 믿지 않는 성향이 많았는데요. 라이카는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이 묶여도 온몸에 생체 센서를 주렁주렁 달아도 라이카는 그저 자신을 만져주는 연구원들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자 추운 밖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왔던 라이카는 사람의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 가기 위해 진행되는 지옥 같은 훈련조차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놀이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구 재진입 기술이 아예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연구 기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다시 돌아오게 우주선을 설계하고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즉 라이카의 우주 티켓은 왕복이 아니라 편도였습니다. 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한 연구원은 아주 엄격한 정부의 규정까지 어겨가며 라이카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줬죠. 그 연구원은 나중에 한 매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녀석에게 조만간 닥쳐올 운명이 너무나 가혹했기에 지구에서의 마지막 기억만큼은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채워주고 싶었다 라고 말이죠. 1957년 11월 3일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캡슐의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연구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교를 부리는 라이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에는 엄청난 소음, 온몸을 누르는 압력, 우주선 전체를 때리는 심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라이카에 달린 센서들은 라이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상 관제탑으로 보냈습니다. 그 데이터는 꽤나 참혹했다고 합니다. 라이카의 심장 박동수는 평소의 3배인 분당 260회까지 치솟았고요. 호흡은 5배 정도 가빠졌다고 해요.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고 무중력 상태가 되자 다행히 라이카의 생체 신호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과학적 진실을 인류가 최초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소련 정부는 라이카가 예정된 일주일간의 비행을 평화롭게 마치고 미리 준비된 약물이 자동으로 투약되어 고통 없이 안락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카는 소련의 영웅이 되었죠. 기념 우표가 발간되고 엽서나 광고 포스터에도 라이카의 사진이 들어갔다고 해요. 소련은 아마 이런 이미지를 원했던 것 같아요. 라이카는 단순히 우주에 간 개가 아니라 소련의 최첨단 기술력과 더불어 우주로 가는 길을 연 영웅이다. 네,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후 45년이 지난 2002년 마침내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만들어진 탓에 우주에서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름에 태양빛 받은 차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있잖아요. 태양빛을 고스란히 받으며 우주선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40도를 넘게 치솟았고 결국 라이카는 궤도에 오른 지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극심한 고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깜깜하고 먼 우주에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은 라이카를 태운 우주선은 고장난 채로 5달 동안 지구를 돌다가 대기권에 진입하며 한 줌의 재가 되어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라이카도 같이 지구에 뿌려졌을 거예요. 라이카 탑승을 도왔던 한 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어서 라이카를 만난다면 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인간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 뒤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인간이 좋아서 온몸을 맡겼던 한 작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라이카의 그 외롭고 뜨거웠던 5시간이 있었기에 훗날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와 지구는 푸르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천문학 전공 수업이 끝난 후에 동기 몇 명이 모여서 라이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라이카는 이 우주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필연적인 소멸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인류의 희생양이었을까? 라는 주제였죠. 천문학은 문제풀이로 악명이 높은 수학과 물리학을 주로 배우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두 질문이 모두 맞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라이카를 꼭 필요한 영웅의 희생으로 소개했고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우주견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한 이유가 있죠. 라이카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죠. 그저 따뜻하게 자기를 어루만져준 인간을 믿었고 인간이 만든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 개발의 찬란한 성취 뒤에서 마주해야 하는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죠. 우주 발전의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희생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켓과 우주선들의 실패, 돌아오지 못한 우주 비행사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말 못하는 생명들까지. 우리가 동경하는 저 우주로 가는 길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았죠. 라이카가 먼지처럼 사라진 이후에도 인류의 거대한 도전은 계속되었고요. 사람은 지구 궤도를 넘어 달에 갔고 보이저호는 인류의 편지를 품고 태양계 경계를 넘어 아득한 성간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130억 년 전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의 빛까지 눈에 담고 있죠. 인류는 참 끊임없이 멀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라이카의 이야기는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로 간 작은 개, 돌아오지 못한 생명 라이카.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